안녕하세요. 디브리케의 민경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의할 글쓰기 주제는요, 주로 논문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일반적인 글쓰기보다는 학문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글쓰기를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네. 제가 아마 그 소위 말하는 학문적 글쓰기로는 처음 쓴 그런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 때에도 신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바로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온 시편인데요. 글쓰기를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MDB를 마치면서 예레미야와 욥의 전승사적 관계 연구라고 하는 이런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MDB를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저 때는 MDB 때 논문을 쓰는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글쓰기를 잘 해보자, 그러한 개인적으로 좀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와 욥이라고 하는 두 본문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와 욥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좌절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아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이런 상태로 내가 논문을 쓰고 그리고 독일로 가서 제가 유학을 하고 하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그것을 저 스스로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 MDB 졸업 논문을 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예레미야와 욥의 전승사적 관계 연구를 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그 교수님도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것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던, 네, 그러한 시절이 저에게는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했으면서도 사실 글쓰기란 무엇인가? 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 소시적, 어떻게 보면은 좀 감추고 싶은 그런 글쓰기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썼던 글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글쓰기가 어땠을까? 라고 하는 뭐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런 글쓰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네, 아마 여러분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이 이러한 글 쓴 것에 대해서 조금 오글거리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 시간에요, 주로 학위 논문에 대한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위 논문이라고 하면은 석사 혹은 박사, 네, 이 경우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가 있지만 주로 이제 목회학 석사에서는 논문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THM이라고 하는 혹은 뭐 THM에 준하는 그러한 석사가 되겠고요.
이런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는 것, 사실 그것이 학문적인 글쓰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석사와 박사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내가 석사 논문 혹은 THM 논문이나 그것에 준하는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요, 뭔가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제시한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잘 정리하는 것,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사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 이것만 해도 저는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MA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한데, 자기가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의 준비 단계로 MA 과정이나 혹은 THM 과정이나, 네, 이런 것을 해서 마치는 그런 마기스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위한 어떠한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석사 논문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의 방법론을 택한 다음에 그것을 이 연구에 쭉 적용을 해보는 것, 혹은 하나의 본문에서 여러 방법론을 한번 쭉 적용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네,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석사 논문을 쓰는 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 논문은 무언가 학문적인 새로운 결과물, 이것을 도출해낸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본문에 충실하게 적용을 해본다거나, 이러한 좀 다양한 그런 스텝이 가능하니까요. 석사 논문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사 과정도 있습니다.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연구를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새롭게 조합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연구 결과물을 거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아마 그 정도는 돼야지 이런 박사학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도 교수의 견해를 무조건 수용한다, 아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지도 교수와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 또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이 박사과정생들은요, 지도 교수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지도 교수가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연구해서 한 것이, 아, 본인의 생각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자, 글쓰기.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좀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우리는 문자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 문자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나의 때로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은 논문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에세이가 된다거나, 네, 혹은 뭐 소설이 된다거나, 수필이 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혹은 시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자신의 논리,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타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자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이 정도면은 나의 주장과 논리를 충분히 펼쳤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논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나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그것을 읽는 독자, 네, 논문 심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 그것을 책으로 출판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더 많은 사람이 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 독자들로부터 우리는 비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손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조금 더 수정을 한다거나 혹은 나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지만 나의 손을 떠난 논문은 그것은 그 논문 자체를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논문을 읽는 독자가 과연 나의 의도, 내가 쓰려고 하는 의도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나의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네, 독자들로부터 혹은 논찬자로부터 그것을 비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네, 피아니스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네, 베토벤을 들었는데요. 이 피아니스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민정이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글쓰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글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논리를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린 바로 이 피아니스트는 글이 아니라
피아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논리를 표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표현하는 수단은 다르지만 과연 이 피아니스트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과연 잘 전달되었는가? 네, 우리도 어떤 연주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하면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글이나 이런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도록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글이 아닌 말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말과 글,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하지만 글은 못 쓰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또한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말이 녹화된다거나 혹은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못한데 그것을 말로 메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토론해야 하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것은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내가 글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을 말로 메꿔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짧은 수업 시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위 논문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논문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말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달리 말은 잘 못하지만 글은 잘 쓰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혹은 논리적인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큼 하나의 완성도 있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말과 글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말은 휘발성이 있는데 글은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아서 반복해서 독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자의 빈틈이 보이기도 하고요. 논리적인 모순이 보인다거나 혹은 정보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사라지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휘발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와 달리 글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논박이 된다거나,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10년 전, 20년 전 그런 글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제가 논문을 쓰거나 할 때 100년 전 이미 저자는 사망하고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참고하면서 쓴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때로는 참조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출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표절에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저자의 독창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이라고 하는 것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도 하고 파급력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